오늘부터 해야 될 거 급수. 급수라는 것은 지금부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얘는 결국에는 수열의 합이야. 자, 수열의 합이면 뭐가 떠오르니? 시그마. 그렇지. 급수는 결국 시그마야. 시그마인데 특징적인 게 뭐냐? 여기가 어디서 뭐 1이나 어떤 숫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한대까지 더하겠다는 거야. 무한대까지 더하겠다는 거, 그냥 그거 자체가 바로 급수라고 불러. 뭐 급수.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수열이라는 게 있어. 수열이 있는데 수열의 값들을 계속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보통 그 값은 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까? 무한대가 될 경우가 제일 많겠지. 자, 이를테면 한번 생각해 볼게. 이를테면 등차수를 한번 해보자. 뭐 공차가 0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냥 기본적인 등차 수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대부분의 경우는 계속 이렇게 증가할 거야. 이렇게 1차 함수로. 그럼 얘 더하기 이거 전부 다 더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 합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것이고, 얘는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 자, 이런 경우를 우리 뭐라고 부르니? 급수가 발산한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 등비 수열인 경우 한번 해보자. 등비 수열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봐봐. 등비 수열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점점 이렇게 0을 향해 가고 있지. 그치? 예. 얘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0을 향해 가고 있어. 0을 향해. 그치? 예, 예를 들어서 등비 수열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해 초항이 A1이고, 뭐, 공비가 뭐 2분의 1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계속 2분의 1 쭉 줄어들면서 점점 0으로 가겠지.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들어가면은 이 0으로 향해 가는 거잖아. 0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 수열의 합이란 것도, 수열의 합을 내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처음에는 뭐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시작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더해지면서 점점 올라가긴 하겠지만,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해지는 게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겠지.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 그렇단 말이야. 아무리 작은 숫자, 나중에는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극한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 그냥 0이야. 0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0이 되는 거라고. 그럼 0을 어느 순간부터 더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뭐야? 커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 수열의 합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는 커지지 않는 점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급수가, 이 무한 급수가 어느 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게 바로 급수가 수렴하는 거고, 얘로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개념적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만약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 등비 수열인데 A가 6이고 2분의 1이 공비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준 수열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이야. 그러면은 이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1을 향해 가까이 가. 그치? 1을 향해 가까이 가는 이런 수열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1이 더해질 거 아니야. 계속 1이 더해지지. 그러면은 봐봐. 얘는 결국에는 무한대가 되는 거야, 점점점. 1이 계속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올라가는 비율이 1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될 거야, 나중에는. 어쨌든 무한대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과정에서 뭘 알 수 있느냐. 자, 개념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수열 AN이 있어. 수열 AN. 근데 수열 AN의 극한값이 0이라면 얘는 급수도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다고 급수도 0으로 수렴하느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얘가 극한값이 0이 되면은 당연히 급수가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의 값으로. 하지만 만약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이 수렴을 하지 않거나 발산을 하거나 0이 아니거나 자, 얘 같은 경우는 1로 수렴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수렴하거나 아니면은 발산을 하거나 이럴 때는 자, 급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이런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아마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는 그런 공식이 될 거야. 공식이 아니라 개념이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자, 요것은 키류쿠션군 조건이야. 어떤 급수가 0을 향해 가고 있으면은 얘의 급수도 수렴하게끔 되어 있어. 그리고 얘가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값을 갖는다는 거지. 어떤 하나의 값을 갖는다는 거지. 요 어떤 하나의 값을 갖는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무조건 자, 수열의 극한이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조건 0이야. 얘 같은 경우는 급수가 발산한다? 그럼 0이 아니야. 0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급수는 발산하게끔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할 것이냐? 요거야. 요거에다 그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봐봐.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항상 발산이야. 그래서 다루질 않아. 거의 다루지 않고, 이건 뭐 아까 우리 이거 목차 보면서도 간단히 봤지만 결국에는 무한 등비급수를 배우게 돼 있어. 무한 등비급수. 무한 등비급수. 등비수열에서 무한이 가는 등비수열의 급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돼. 근데 요거는 봐봐. 자, 아까도 여기 안 써놨네. 저 R. 우리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요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 그러니까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급수 할 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망원급수 기억나? 망원급수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 망원급수. 이거 할 때 너도 기억은 날 거야. 뭐 분수, 부분수로 바꾸면 다 없어져가지고 마지막 하나 두 개만 남고 이런 거 있잖아. 이 망원급수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면 분분수, 유리화, 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니? 로그함수. 요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거야. 요런 것들로 해가지고 다 없애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건 요거야. 급수라는 것은 그저 수열의 합인데 그 수열의 합을 어디까지 하겠다? 무한대까지 더하겠다. 근데 무한대까지 더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수열을 극한까지 보냈을 때 걔가 0이 아니라면은 어쨌든 합은 절대로 급수는 수렴할 수가 없어.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어. 하지만 걔가 0으로 간다면 무한대로 갔을 때 수열이 0으로 가고 있다면 극한값이 0이라면 급수도 수렴한다. 이때야말로 비로소 우리가 이 급수 자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컨셉이야.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니까 기억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 급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보자. 일단 급수는 봐봐. 수열의 합이라고 그랬어. 자, 우리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거야.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시그마 K가 1부터 뭐 무한대까지 자, A, 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 우리가 N까지만 딱 돼 있다면 얘를 그냥 N으로 쓰고 끝나지. 종료가 되는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무한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귀하께서 이거 구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가 무한대로 돼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절대로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부분합이야. 부분합.
부분합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자 a 1에서부터 자 a n까지만 더하겠다 이거야. 요 뒤에 거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구하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부분합이야. 그럼 부분합은 당연히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n 우리 요렇게 쓸 수 있겠지. 전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우리는 여기까지 n까지 더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n 이후로도 계속 더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 계속 더하는 것을 무한대로 우리가 늘려나가야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조작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우리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수학적으로 이 배를 표현할 수 있느냐? 얘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n 요런 것을 지금부터 구하게 될 거야. 결국에는 지금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얘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 부분합. 이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부분합이 봐봐 n에 대한 어떤 함수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무조건. n에 대한 어떤 함수식으로 나왔을 때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뭐?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식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구하는 게 바로 급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적으로 있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전혀 다르지 않아. 우리가 수식적으로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그냥 이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나올 때는 얘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뭐 어떻게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부분합이라고 부르고 먼저 부분합이 되는 공식을 먼저 세워.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가 뭐? f 사실 n이야. n에 대한 어떤 함수식으로 등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우리가 수학 2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이랑 여기 근데 함수의 극한이지만 여기서 다 했잖아 사실은. 수열의 극한이라든가 이런 방식 같은 것들 우리가 동원을 해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하면은 그럼 그냥 급수값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개념은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구하느냐? 봐봐. 지금 뭐 53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게 뭐야? 부분합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뭐야? 유리화식. 뭐 그 두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줄 테니까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냥 느낌을 가지면 봅시다. 자, 시그마 k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k n분의 1 n이네. n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자, 얘는 이대로 우리가 풀 수 없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n이니까 여기도 k로 바꾸자. k 1부터 n까지 저기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얘를 한번 먼저 우리가 구해볼게. 얘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받아가지고 n까지만 하면 되잖아 우리는. 그치?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앞에다가 리미트 붙여야 거잖아. 그렇지. 그럼 봅시다. 자, 얘 없어져. 얘까지 없어져. 그럼 결국 남는 건 뭐?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뭐야? 0이야. 얘 0으로 없어져 버린다고. 따라서 그냥 리미트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야. 문제 풀이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봐봐. 결국에는 뭐야 얘가? n에 대한 어떤 함수식으로 등장하잖아. 이 함수식으로 등장한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라는 게 바로 급수야. 오케이? 두 번째 것도 간단하니까 한번 해볼게. 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야. 얘는 봐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유리화가 답이야. 유리화를 해주면 돼. 한번 해볼게. 얘는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게.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아래 유리화를 시켜주면은, 그러면은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k가 없어지고 1만 남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k 플러스 1에 더하기 루트 k 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미안하다. 미치지 다 버렸어. 유리할 필요 없는 거잖아 이거. 빼기니까 유리할 필요 없잖아. 더하기면 유리화를 해야 돼. 빼기면 유리할 필요 없어. 문제 이렇게 쉬운 문제 내면 어떻게 이거. 자, 얘를 그러면 봐봐.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없어질 거 아니야. 싹 다 없어지고 뒤에 거랑 앞에 거랑 움직이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아마 k 플러스 1 하나가 남겠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리미트 n을 k를 무한대로 보내야 돼. n이니까 얘가 n이지. 얘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 빼기 1이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 그럼 얘는 뭐야? 발산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지. 결국엔 여기서 마찬가지잖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n에 대한 함수고, 이 n에 대한 함수를 n을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나오는 문제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자, 그런데 봅시다.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수식의 급수 계산이라는 거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거 이거 암기할 건 아니야. 암기할 건 아닌데, 자, 오늘 수업 시간 중에 여기 있는 것들, 여기 밑에 있는 해설 들어있지. 요 해설을 어지간하면 보지 않고 최대한 전부 다 값을 구해봐. 내가 지금 이 방식대로, 지금 분수식은 거의 100이면 99는 분수식으로 바꾸면 되죠. 부분 분수로 바꾸면 돼. 이 부분 분수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방식, 이거 한번 쭉 보고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두 번째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이제 유리화하는 급수야. 유리화하는 급수니까 이것도 한번 보면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급수의 활용 여기 있는 거 문제 풀게 되고, 결국엔 여기서도 뭐냐? 계속 부분합을 구하라는 거야. 부분합을. 수열 AN의 부분합을 일반항 구하고, 그런 다음에 부분합 구해서, 그런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라. 이게 끝이야. 요것이 항상 중심이니까 이렇게 하자. 자,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수열과 급수와 수열 극한 사이의 관계. 그게 이거야. 이미 다 했어. 근데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돼. 그래서 먼저 한 거야. 자, 봐봐. 급수, 얘가 수렴하면 얘는 무조건 0이다. 이 얘기야. 왜 그런지 알겠지? 이래서. 자, 얘가 발산하면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실제로 얘가 0이지만, 자, A가 0이지만 급수 AN이 발산하는 경우도 있어. 이것은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내가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 자, 1에 0. 리미트 AN이 0이면은 급수는 수렴한다. 얘가 0이면 무조건 수렴한다. 이건 아니야. 실제로 보면은, 여러 가지 여기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여기 어디 나와 있니? 어떤 예시가 나와 있을까? 자, 여기죠.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요런 것은 얘가 0이기는 하지만 부분합을 구해보면 발산하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 실제로 얘이면은 얘다라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야. 얘는 거짓이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 풀 때는 편해. 어차피 이런 경우가 나오진 않거든. 아주 쉬운 문제로 그냥 개념적으로 물어보는 거 외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얘가 0이면 급수 수렴할 것이다. 얘가 수렴하면 얘는 0이다. 자, 대신 얘가 수렴할 때 얘가 0이라는 것은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지만 얘가 0이라고 해가지고 수렴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문제로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이거야. 자, 봅시다. 자, 급수의 수렴 발산의 판정법인데 이거 뭐야 그냥. 얘가 0이면은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우리가 찾아라. 그럼 부분함을 극한을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 급수가 수렴한다 아니면 발산한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열을 가지고 급수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얘가 0이 아닌 것만 판단하면 돼. 바로 말했지만 얘가 0이라고 해도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 하지만 0이 아니면 100% 발산이야. 0이라면은 무조건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닐 수 있어도 얘가 0이라면은 무조건 발산은 확실해. 0이 아니면 발산은 확실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판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응? 발산한다가 참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한다. 근데 말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있는 거 같지? 근데 잘 졸려서 그런가? 정신이 없지. 뭔 소리 알겠냐? 자, 얘면은 얘가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한다. 자, 이것은 내가 문제 풀 때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될 거니까 잘 기억하는 맞지? 이거는 그냥 해보면 되고. 자, 급수의 성질이라는 것은 봐봐. 급수의 성질 뭐라고 그랬어? 봐봐. 무한급수는 자, 1에서 무한대까지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얘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n까지라고 쓴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럼 결국엔 뭐냐면은 뭐 이렇게 좋아해? 얘가 리미트와 시그마가 합쳐진 거잖아. 이거 사실 적분이야, 적분. 적분이기도 해. 나중에는 적분이 될 거야. 자, 리미트와 시그마가 합쳐졌기 때문에 리미트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그리고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어. 그런데 봐봐. 리미트, 시그마 사실 다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시그마에서는 안 되고 리미트에서는 되는 성질이 하나 있었어. 이거 뭐냐면은 바로 곱셈하고 나눗셈이야. 자, 이거 우리 했었지만 자, 한번 되돌아보자.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 곱하기 bn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었다고. 그런데 시그마는 얘가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나머지는 다 돼. 뭐 상수가 앞으로 나오는 거, 뭐 첫 번째가 상수가 나오는 거지, 상수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 뭐 더한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얘는 그냥 따로따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곱하기나 자 an 분의 bn 이런 건 안 돼. 알겠지? 요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게 그거야. 상수배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다 되는 거잖아.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바로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수열과 급수 극한화 사이의 관계 요거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고 여기 보면은 자 와플 교과서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뭐 개념을 설명해주고 이런다기보다도 좀 자주 나오는 것들 있잖아.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자주 나오는 것들을 조금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것들은 한번 쭉 보면은 내가 여기 있는 얘기들은 사실 다 똑같은 얘기니까 뭐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 65페이지 등비급수.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급수라는 걸 구할 때 등비수열의 이 공비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이거고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 문제가 나와. 이 수열의 급수 문제에서는 100이면 100 이 문제가 나와. 등비수열의 활용.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등비급수의 활용이 여기서 아마 문제 제일 많을 거야. 그리고 굉장히 짜증날 거야. 이제까지 수능에서 지금 나형의 시그니처 문제였어. 가형이 문과예요. 문과. 근데 지금 바뀌었지. 이제 가형의 문제가 될 거야 이제. 네. 미적분은 가형이거든.
문과 애들은 무조건 아니에요? 수능에서 시험 안 보잖아. 확통 선택하면 되잖아. 어차피 수학 1, 수학 2가 기본이고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서 고르는 건데 확통 고르겠지. 미적분을 모르겠어? 이과면 미적분을 골라야겠지. 기하나 미적분을 골라야 되는데 기하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빡세게 공부를 안 시킬 거라고. 거의 90% 이상은 미적분을 본다고 봐야지. 어차피 기하 미적분은 둘 중에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어. 그렇죠. 이과 계열에서는 그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게 지금 뭐 다 선택 얘기가 나온 상태니까.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하면 돼. 사실 기하는 공부할 필요 없어. 먼저 기하로 선택할까요? 미쳤어? 공부할 거 없다면 공부할 거 없다. 아니 내신 등급 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수능에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겠지. 어차피 그러면 이미 미리 빡시게 공부해놓은 걸 보는 게 낫지 않겠어? 똑같은 거 새로운 거 하나 배우는 거보다는. 기하 보는 애들이 좀 그런 애들이 있을 거야. 다른 애들이 안 볼 테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애들이 있겠지만 일단 공부 좀 한다 싶은 애들은 내가 보기엔 거의 미적분을 볼 확률이 높아. 어차피 기하가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와.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겠지. 대충의 경우에.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될 때는 자, 좀 밑에 뒤에 한번 볼까 그러면? 봐봐. 자, 등비급수의 활용 보면은 활용 쪽으로 가봐. 뒤쪽 몇 장 더 넘겨라. 몇 장 더 넘겨. 도형 나오지 계속. 도형만 계속 주장창 나올 거야. 이런 문제가 계속 되죠. 이게 무한된 비급수예요? 이게 무한된 비급수 문제야. 자, 문제 자체는 있잖아.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 내가 포커스만 얻다 맞추면 된다. 나 요것만 가르쳐주면은 진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 대신 무한등 비급수의 활용에서는 도형의 어떤 센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닮음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구해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초항과 공비야. 왜 초항과 공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내가 무한 등비급수를 얘기해 줄게. 자, 등비급수 이것저것 다 얘기했지만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등비급수 중에서 이런 등비급수만 우리가 생각을 할 거야. 자, AN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되었어? 0으로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냥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돼.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것만 관심을 갖겠다라는 거야. 다른 것도 있겠지. 다른 것도 있지만 절대로 나올 리가 없잖아. 아니 발산하는 등비급수가 왜 나와? 나올 일이 없다고. 자, 따라서 무한 등비급수는 무한 등비급수는 얘는 결국에는 공비 R 얘가 1인 경우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문제 초반에 나올 때는 당연히 이게 뭐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도 나올 거야. 그런 거 그냥 발산한다 그러고 나면 돼.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고 문제가 출제되는 건 다 이거라고. 다 이거. 100이면 100 이거라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자, 등비급수를 봅시다. 자, A는 등비급수야. 초항이 A1이고 공비가 R에 이런 R인, 이런 등비급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뭐야? 자, 우리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에는 어떻게 돼 있어?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자, AN 더하기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우리가 급수를 한번 보여. 여기서 시그마 구분합을 한번 구해보자고. 1부터 N까지 AK 이걸 한번 구해보자고. 그럼 우리 이 공식은 알고 있잖아. 알고 있지? 자, 1 마이너스 R 분의 A 1 A라고 할게 그냥 A R N 마이너스 1 요거잖아. 그치? 거꾸로 썼어. 자, 1 마이너스 R의 N 요거잖아. 자, 두 번째 R 마이너스 1분의 A R N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쓸 수 있지. 자, 내가 언제 요거 공식 쓰고 언제 요거 공식 쓴다 그러니? 죽는다는 야, 이거 막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얘가 플러스가 되잖아, 분모가. 얘는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 이걸 쓰는 게 낫다고. 왜냐면 얘가 분모가 플러스가 되니까 계산하기 훨씬 더 편하니까. 그럼 봐봐. 내가 뭐 처음부터 서두에 요것만 상관하다고 그랬지. 그럼 당연히 이걸 쓰겠니? 이걸 쓰겠니? 이걸 쓰겠지. 그럼 요것만 기억하고 쓰면 돼. 자, 요걸 한번 지금 여기서 지금 봐봐. 이제 얘를 무한대로 보냅니다.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1-r 분의 a 1-r의 n 요거잖아. 근데 r의 n 쓰는 게 뭐야? 2분의 1이 계속 곱해주고 있어. 뭐야? 0. 0. 얘는 그러면은 날라가겠지? 0으로 날라가겠지? 그럼 뭐야? 이거 하나 남네? 1이니까 1 곱하면 1이잖아. 그래서 그냥 공식은 굉장히 단순해. 1-r 분의 a야. 무한 등비급수는 끝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무한 등비급수를 생각하는 생각의 어떤 포커스는 하나. 공비와 초항을 구해라. 이거야. 핵심은 다 필요 없어. 요거야. 공비와 초항만 구하면 돼. 자, 초항과 공비만 구하면 돼. 요거 두 개만 구하면은 무한 등비급수는 끝. 그러니까 항상 무한 등비급수 문제가 보였을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어차피 공식은 고등학교에 나오는 공식치고 내가 왜 이것보다 쉬운 공식은 없어. 고등학교 공식 토탈 해가지고 이것보다 짧고 심플하고 간단한 공식은 없어. 이거는 그냥 내가 공식만 가르치고 문제 풀려고 하면은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된 애도 공부 똘똘이 하는 애들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돼.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뭐야? 이게 쉬운 문제로 나오겠니? 안 나와. 이건 쉬운데 있잖아. 초항이나 공비 구하는 게 더럽게 그지 같은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머릿속에서 뭐 항상 포커스. 어차피 얘는 등비 그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라는 거 우리 뻔히 알아.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는 뭐야? 내가 초항을 구한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뒤에 것도 했잖아. 공비도 구하는 게 아니야. 봐봐. 이 공비도 구하는 게 아니야. 일단 초항 구했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구해. 이 항 구해. 그래서 예분의 예 해가지고 공비를 구하는 거야. 예분의 예지. 예분의 예 해가지고 공비를 구하는 거야. 어차피 무한 등비급수니까 얘는 초항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야. 그러겠지? 그러니까 예분의 예. 얘가 공비야 그냥. 예분의 예 해가지고 공비를 구하는 거지. 공비를 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없어. 그냥 초항 구해, 두 번째 항 구해, 그런 다음에 공비 구해. 요 순서대로만 우리가 문제를 풀면 있잖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초항 넣고 공비 넣으면 끝입니다. 자, 이거 등비급수 사실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거에 대한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그지같이 많다라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일 뿐이야. 왜 도형이 많은 거예요? 다 도형으로 이제까지 문제가 나왔어. 왜냐면은 도형을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제들이야. 옛날에 오늘 뭐 내가 엊그제 풀었던 문제인데, 자 요렇게 나와.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요렇게 길이가 같은. 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2배에 대단하는 이런 사각형이 이 안에 대립하고 있다.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또 요걸 하나 그려가지고 다시 요렇게 반을 내접해가지고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넓이들의 합을 계속 구하라고 그래. 그럼 이 안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게 나오지. 그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상태로 계속 그 안에 그냥 무수히 계속 등장하는 그 관계들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문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형이라는 것들에 대한 닮음이 제일 중요해. 어차피 얘는 닮음이잖아. 그치? 어쨌든 이건 내가 나중에 이 무한등비급수 활용할 때 다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포인트를 잡아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 나와있는 4번 마크로교과서 특강들도 기왕이면 다 문제를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이제 오늘 74페이지까지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좀 뭐 필요하면 문제 지금 좀 더 저기 출력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진도를 나가자. 다음 시간에 등비급수 활용하면 급수도 끝이야. 그럼 바로 미분법 들어가는데 미적분에서는 뭐 일단 지수 로그 함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기법, 뭐 이렇게 저 극한을 구하는 기법 같은 것들을 배울 테니까 일단은 이제 급수. 이 급수가 근데 처음에 시작하면 진짜 이 등비급수 저 할 때는 도형 있잖아. 좀 지랄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겪어 놔야지 문제를 뭐 다른 데서 봤을 때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을 거니까.